성공은 네. 거의 99% 운이에요. 운을 내 실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기만이고 착각입니다.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성공보다 내가 했던 실수, 실패들이 나에게 성장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됩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랜만에 찾아뵀는데 제가 사실 웅달 책방 거의 초창기 때부터 응원 드리고 함께하고 그리고 뭐 종종 찾아뵀었죠. 예. 오늘 찾아뵌 거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제 발간한 원칙이라는 책,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이제 비상장 투자 계속 해왔었고 그런 투자한 기업들의 성장을 함께 도와주고 기업가치 막 10억대부터 이렇게 육성 보육하면서 성장시켜서 이제 상장 직전까지 이렇게 준비한 기업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막 금리 인상하고 힘든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네. 스타트업들도 망하는 회사도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은 어떻게 생존을 하고 그 생존한 기업들의 공통적인 속성, 원칙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비결 이런 것들 나눠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번 네. 도서 제목이 원칙인데요. 네. 뭐 어떤 내용의 책인지 뭐 개략적인 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좀 벤치마킹한 책이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 네. 제가 그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생을 바꾸는 책이 있잖아요. 그 저한테는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이 제 삶을 완전 근본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정주영 1.0은 레이 달리오 원칙 전, 후가 나뉜다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제 삶에 임팩트가 빵 하고 왔고, 그래서 매년 연말마다 읽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2월 달에 그 책이 저한테 왔는데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고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유튜브도 시작하고 그리고 사업도 새로운 도약의 어떤 전기를 마련을 했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 저희 비전 크리에이터, 비전 벤처 파트너스 자회사도 생기면서 사업도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책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임팩트가 있었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 전에는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만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쌓이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나만의 원칙을 확고하게 설립을 해놓고, 그럼 마치 과학자가 가설을 세워놓고 검증을 하는 것처럼 이 원칙대로 했더니 이게 잘 되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기버가 있고요, 세상에는 테이커가 있어요. 나는 먼저 내 걸 취할래라는 사람이 있고, 나는 내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난 먼저 줄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원칙을 어떻게 세웠냐면 먼저 기버가 되자. 손해 볼 수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먼저 줘서 손해 보는 리스크보다 내가 자꾸만 욕심을 가지고 테이크하면서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 그래서 사실 웅당 책방 시작할 때도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막 조언도 해드리고 잘 되시길 바라고 응원해드리고 지금까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출연해 주시게 해주시고 지금 엄청 성장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관계들이 늘어나는, 축적되는 관계들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기버가 되기로 했고, 그건 저의 원칙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칙들이 하나씩 둘씩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마치 저의 무형자산처럼 쌓여나가더라. 쌓여지는 무형자산 속에서 또 새로운 무형자산, 나의 지식이라는 무형자산, 경험이라는 무형자산, 그 위에 원칙이 있으면은 신뢰라는 무형자산,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사람들, 관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공고하게 계속 스노우볼처럼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 있다면 나의 원칙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대표님의 그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 예전부터 강조해 주셨고, 맞습니다. 또 이번 책에서도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정말로 또 많이 저 처음에 도와주셨고 네. 이제 지금 한 2년 좀 넘게 기간이 지나서 네. 이제 결과가 또 나왔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익히 들어서 제가 알고 있지만 투자 성과도 너무 좋으시고 네. 그게 뭐 이제 뭐 한두 배 이런 게 아니라 네. 몇십 배니까요. 네. 그런 성과도 있고 하시는데 그 투자 프로세스 그걸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투자한 뭐 로봇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한 2년 반 만에 한 36배 기업 가치가 와. 되고 잘 된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잘 된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나고 보니까 성공은 네. 거의 99% 운이에요. 운을 내 실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기만이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 운을 강조하는 순간 저는 사기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성공은 순전히 운이라고 진짜로 믿고 있어요. 겸손한 척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진짜예요. 네. 네. 그게 되게 하드한 팩트예요. 네. 네.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성공하는 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럼 주변 사람도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은 아주 순전히 운입니다. 그러면 그 운이라는 것이 잘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은 뭐냐? 거꾸로 실수를 더 하는 거예요. 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수를 잘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실수를 잘 한다는 게. 네. 실수를 잘하는 실수는 뭐냐면 이건 제가 이제 또 벤치마킹 해온 겁니다. 제프 베조스의 유일한 저서가 뭐냐면 발명과 방황, Invent and Wonder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일독 강추드리고요. 네. 그 책에서 말하는 좋은 실수와 나쁜 실수가 있어요. 근데 나쁜 실수는 그냥 진짜로 부주의해서 자기가 실수하는 거고, 좋은 실수란 뭐냐면 새로운 경험을, 자기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실수들, 그런 실패들,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괜찮다. 중요한 거는 그런 새로운 도전에서의 실패에서 낙담하지 않고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기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쓴 이 책, 네. 성공에 대한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실패의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되는 거 있는데 그 잘 되는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여버리고, 그 남들보다 덜 실수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내가 했던 실수들을 음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를 음미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항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안 돌아보려고 그래요. 아픈 상처는 기억하고 싶지 않죠. 맞아요. 왜? 감정적으로 쓰라려요. 쓰라려. 상처를 막 후비면 아프잖아요. 네. 네. 그런데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성공보다 내가 했던 실패들이 나에게 성장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꾸만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은 성장을 못해요. 자꾸 실패에 대해서 내가 그때 이랬지, 나 그때 이랬어 하면은 어떻겠어요? 그런 타입의, 그런 형태의 실수를 두 번 다시 안 하겠죠. 네. 그럼 성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실패가 이루어지잖아요. 실패는 잊으려고 노력하고 성공은 과장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그냥 본능이에요. 예.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에도 이런 셀프 에고, 자기를 막 과대망상에 하는 건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본성이다.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이겨내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성장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거고, 사실 투자자로서 냉철함 이런 거는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한다는 거는 자기의 실수들, 고점에서 물리고 바닥에서 막 다 던져서 팔아버리고 내가 팔고 나면 귀신같이 오르고 그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반복되죠. 찔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네. 다 주변 사람도 다 그러는 걸 왜 나만 그러나? 아니요. 그거를 실수를 음미하시면 그 실수의 근간에 있는 이유들이 느껴져요. 나의 감정과 행동 패턴에 오류들이 있어요. 편향들이 있어요. 심리적 편향. 이런 심리적 편향의 전문가는 또 찰리 먼거잖아요. 네.
그런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실패를 음미할 때. 그래서 워렌 버핏의 가장 최고의 실패는 버크셔 해더웨이입니다. 방직업체에 투자한 거예요. 투자했더니 담배꽁초 전략 있잖아요. 한번 빨 수 있겠다 하고 나서 담배꽁초 전략으로 버크셔 해더웨이를 투자했어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알려준 대로. 네. 그랬더니 웬걸 산업이 망가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버크셔 해더웨이를 던져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었죠. 네. 그런데 워렌 버핏은 실수를 음미할 줄 아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자기의 실패를 자기의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찰리 먼거 세상 떠났지만 맞아요. 찰리 먼거가 공개석상에서 항상 기회 될 때마다 아주 냉소적으로 워렌 버핏을 놀리거든요. 그래요? 버크셔 그때 왜 샀냐?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워렌 버핏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투자가가 되겠다. 그러면 찰리 먼거가 옆에서 항공주는 안 사기 바래.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항공주 살 때마다 맨날 실패거든요. 근데 몇 년 불과 20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델타 항공 또 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찰리 먼거가 항공 성애자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워렌 버핏이 다시 태어나면 자기는 항공주는 근처는 안 가겠다. 근데 항상 자신의 실패를 너무 통쾌히 얘기하죠. 네. 근데 그런 습관이 워렌 버핏을 진짜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였고요. 많은 분들이 좋은 전문가 만나서 좋은 종목 찾길 원해요. 네.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거는 그 모든 사람들의 조언과 좋은 이런 주변에 소스들이 있어요. 정작 여러분 자신이 얼만큼 성장하느냐, 여러분 자신의 얼마나 이 뇌 속에 실패를 덜하는 기계가 탑재되어 있느냐,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과장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건 판단에서 시작돼요. 근데 나의 머릿속에서의 판단이 잘못 굴러가는 순간 남 탓하고 욕하고 악플 달고 자꾸만 저 전문가 모든 전문가들이 다 바보처럼 느껴지고, 근데 정작 나는 어때? 라고 하면 나도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정작 나는? 근데 사실은 저는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든 책을 보든 뭘 하든 뉴스를 보든 다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그 시간들이에요. 1시간 30분 그 짜투리 나는 막 투자 공부하는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의 성장이 잘 되고 있는가,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방직업을 택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담배꽁초 그런 네. 투자에서 한 번만 딱 빨고 맞아요. 거기서 돈 벌 수 있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본질은 그거보다는 산업이 성장하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맞는데 네. 찰리 먼거를 만난 다음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예, 워렌 버핏 2.0. 저는 제 삶의 2.0은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만난 다음에 생겼다고 하면은 찰리 먼거는 워렌 버핏에게 새로운 빛을 준 거예요. 예, 뭐냐면 막 어설픈 회사에 그냥 어설픈 수익을 확실하게 얻으려고 자꾸 하지 마라. 너무 싼 가격에 살려고 그러면 좋은 회사는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는 애플에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워렌 버핏은. 근데 찰리 먼거 방식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회사를 공정한 페어한 밸류에 쌀 필요도 없다. 칩할 필요 없다. 쌀 필요 없다. 공정한 가치에 좋은 회사를 사서 그 회사가 그레이트해지게 위대한 회사가 돼서 남들이 보기에 비싸지게 되면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싼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워렌 버핏의 성격이었는데 바뀐 거예요. 이것도 진화죠. 네. 그래서 이제는 good to great, 좋은 회사를 great하게 만드는 네. 투자가가 된 거고,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이죠. 그 앞서서 99%가 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와, 그 최근에 이제 대표님께서 정말 로봇 기업 36배 네. 수익도 거두시고, 또 일부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엑시트도 하시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큰 수익으로 거두셨는데,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이제 다른 분들께 인터뷰할 때는 이게 정말 비상장 기업 투자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알고 네. 있고 실패율도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걸 99% 운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99%는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런데 잘 되는 건 진짜 몰라요. 어. 예, 그분이 그 회사가 그렇게 잘 될 줄 전 몰랐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난 애초부터 나의 해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될 거로 점지를 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하게 투자 업계에 종사하는 어떤 투자사 대표로서 그래서 진짜 그냥 투자 기관들이나 투자하는 큰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큰 흐름에 맞춰서 분산 투자를 10개, 20개, 30개 하다 보면 그 중에 한 회사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업가 당사자가 사기꾼이면 안 되죠.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안 되고 그리고 이룰 수 없는 걸 이룰 수 있다고 막 과도하게 포장하는 사람이어도 안 되죠. 다 사실은 진실됨과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믿을 수 없는 기업인데 인기 많은 기업에 투자했다가 낭패 본 경우 많으실 거예요. 이거 테마 탔는데 했는데 대표이사가 좀 사짜 냄새 나고 좀 약간 불안한데 그래도 남들 좋다고 하니까 해보자라고 하면 여지없이 힘들어집니다. 그거는 시스템이에요. 예. 거기 이게 덫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덫에 안 걸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단단해진다. 단단해지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이 갑자기 흉 하고 나오는 거는 하늘의 뜻이고 감사한 거죠. 예. 감사할 일이 내 능력은 아닌 거예요. 진짜로. 네. 근데 내가 잘한 건 뭐냐? 그래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중간에 망하지 않고 중간에 도망가지 않고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사기치지 않고 윤리적으로 그 땅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누군가 그 꽃이 막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몇십 배가 안 되고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정작 저한테는 수익을 안 안겨주시잖아요. 그래도 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도 그분도 충분히 훌륭하시고 그분의 그 창업가의 스스로의 운대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세계적인 흐름이 안 온 거예요. 지금 뭐 챗GPT, AI 이런 게 지금 좋지만 언제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또 새로운 게 뭐 지금 바이오 안 좋잖아요. 바이오 내년 후년에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은 아무도 몰라요. 마치 금리 이런 거 유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에 대한 거. 금리 이런 거 그냥 완전히 랜덤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마치 그냥 환경이다. 우리나라에 천연자원 별로 없잖아요. 이런 거 환경이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네. 우린 왜 사우디처럼 기름이 안 나지? 욕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원래 그런 거잖아요. 네. 마치 이런 것처럼 그냥 주어진 환경이에요. 그리고 산업의 흐름? 계절 같은 거예요. 계절은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산업의 흐름을 알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3년 전부터도 로봇 산업은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로봇 산업 리포트가 몇 년 전부터 계속 3개, 4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생각에 맞춰서 저는 로봇 기업을 찾아다녔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산업이 좋다 한들 그 무수히 수천 개가 되는 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10배, 100배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그 산업은 잘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떤 창업가가 진짜 잘 될까라는 건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피하고 싶은 창업가를 원칙에 기반해서 하나씩 필터를 끼워놓고 이게 엑스레이 필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필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윤리성의 필터, 그리고 전문성의 필터, 그리고 이 사람의 끈기의 필터, 여러 가지 필터가 있을 거예요. 그런 필터로 봤을 때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고 이 사람은 이 산업 속에서 꿈과 비전이 있는데 열정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성격, 인격 이런 거에 부합해. 그러면은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 1%는 뭐예요? 1%. 거의 성공은 거의 운이다라는 얘기고요. 저는 실패에 더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 이게 진짜 실력이다. 그럼 거꾸로 1%는
실패를 줄이는 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겸손을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겸손함을 장착하면 좋은 사람이지. 근데 투자자로서 겸손함이라는 거는 역량, 영어로 하면 capability죠. 역량이에요. 역량과 덕목은 다른 거예요. 덕목은 갖추면 좋은 거지만 역량이란 건 이 겸손함이라는 게 없으면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 제가 느껴보니까 겸손함이 없으면은 지잘난 줄 알아요. 세상의 흐름이 자기가 해서 그런 줄 알아요. 뒤에서 뒷바람 왕창 불어서 자기가 속도가 나는데 그 닻을 올려서 가만히 있어도 뒷바람 부니까 나가는 건데 네. 그걸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럼 뒷바람이 딱 사라지는 순간 무너져요. 네. 자존감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런데 겸손함을 장착하면 뒤에서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자신만의 길을 자기가 만들어서 땀 흘려서 자기의 힘으로 나아가요. 네. 스스로의 모터를 자기 안에 장착하고 있는 사람과 흐름만 타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고 거기에서 핵심 역량을 계속 그 파들어가 보니까 겸손함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남더라. 이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저 스스로 정리한 거예요. 사실 이 책은 제가 10년 동안 앞으로 계속 개정 증보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매년 업데이트하고 싶어요. 네. 업데이트할 내용은 뭐겠어요? 올해 실패한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기겠죠. 그러면 올해 실패한 기록을 남기면 똑같은 형태의 실패를 내년, 후년, 그 후년에 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줄어들겠죠. 네, 모든 걸 확률 게임이고 모든 건 인격에 대한 이야기더라라는 겁니다.